5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1.2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2.30, 헬스케어는 2.02, 제약은 2.92,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죠. 셀트리온 조금 있으면 18만원 돌파 근처에 나올 것 같아요. 자, 18만원 근처 찍고 장기간 동안 쭉 밀렸죠. 지루하게 한 방에 쭉 올렸다가 이때 빠질 때 많이 지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래 꼬리 딱 찍고 바닥 찍으면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면서 다시 요 매물 정확하게 소화하면서 돌파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직 돌파는 안 나왔어요. 18만원 근방이니까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거 기사 제목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셀트리온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상승궤도 직전, 상승궤도 진입 직전이다. 셀트리온주 동방강세, 상승궤도 진입 직전. 실적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셀트리온이 장 초반 강세이다. 헬스케어도 동반 상승 중이다. 신제품 허가 및 출시를 앞둔 가운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부터이다. 정재원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선제적으로 재고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실적의 성장성과 모멘텀, 주가 상승 동력이 동시에 기대되는 종목이다. 오는 셀트리온은 5월 유플라이마 FDA 허가, 7월 미국 출시 등을 앞두고 문제없이 활약하고 있다. 그 다음 아일리아 졸레어 등 추가적으로 출시 예정인 제품들도 허가 신청이 올해 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 암젠이 암제비타를 출시했지만 생각보다 침투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저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85% 점유율이 바로 고농도입니다. 여기에 오리지널과 삼바와 셀트리온이 현재 맞짱을 뜨는 거죠. PBM사에 등재되느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5월 허가가 또한 대형 모멘텀이 되겠죠. 퍼스트무버, 시장 개척자의 약세, 경쟁자 수 감소 등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 중이다. 어차피 오리지널 휴미라 시장도 고농도로 인해서 3개 회사에서 5개 회사, 많아봐야 3개 회사가 과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판매 라인업이 풍부해짐에 따라 매출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적 미리 땡겨와야죠. 이제 거의 끝단까지 밀어놓고서 분위기는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미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로 다음 수급을 정한 것 같아요. 상승궤도 진입 직전이다. 이제 가자. 이제 진짜 갑시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탑픽, 셀트리온, 한미약품, 루닛. 이 중에 선봉대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셀트리온이다.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업종들 초안 긍정적인 모멘텀이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 실적이 동반되는 부분, 그동안 2년 이상 제약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오지 못했죠. 이제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에서도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하반기 제약바이오 반등을 주목한다. 셀트리온 그룹주 바이오시밀러 이벤트 주목한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 브라질 출시한다. 직판으로 브라질을 출시합니다. 중남미 시장 공략한다. 브라질 법인에서 램시마 SC 직접 판매, 현지 전문 인력 확충하며 커머셜 역량 강화하고 브라질 주요 인사 초청해서 진행한 램시마 SC 런칭 행사 성황리에 종료했다. 올해 하반기 멕시코, 콜롬비아 등으로 램시마 SC 출시 지역 늘리면서 중남미 처방 확대를 도모한다. 전 세계적으로 직판을 또한 확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럽에서는 이미 직판 또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으로 직판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베그젤마를 시작으로 유플라이마가 첫 번째 심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가르는 실적 중심타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사실 국보급 신약이고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장기 투자하기에 사실 저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뭐죠? 유럽의 램시마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가죠. 미국은 30%를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유럽은 바이오 베터, 미국은 신약으로 38년도까지 갖다 독점으로 꼽는 거죠. 부가가치가
큰 그림에서 10조. 작게 잡아볼까요? 5조만 잡아볼까요? 그럼 캐시카우 5조를 창출한다면 과연 현금 창출 능력은 어디까지 확장할까요? 2025년도 셀트리온에 판매되는 제품이 10개가 넘어갑니다. 시장 규모가 10조에서 1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죠.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2023년도도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때가 제약바이오, 성장 섹터에서 제약바이오밖에 제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좀 보고 가시죠. 원달러 환율이 1318원. 자, 그동안에 원화 약세가 굉장히 강했죠. 달러가 약해진 국면에서도 원화의 약세폭이 가팔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화가 좀 강세가 이어졌죠.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달러는 약세가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강세였는데 찔끔 강세였는데 달러가 강세 국면에서도 원화에 대한 강세폭이 훨씬 컸다. 정리하면 달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원화가 가파르게 약세였다. 지금은 원화가 강세이다. 달러의 강세폭보다 원화의 강세폭이 강하다. 그 말은 뭘까요? 기술적 반등. 2023년 국내 증시의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나스닥을 기준으로 시장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중단 기대감. 환율 1320원대 초반 전망한다. 위험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2023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중단 발표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발은 불안 요소인데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시장을 흔드는 변수였을 뿐입니다. 즉 그냥 흔들기,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이슈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정말 중요한 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에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핵심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원달러는 즉 원화의 강세폭은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요. 달러의 약세폭은 더 가파르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는 꺾일 겁니다. 그때 시장은 엄청난 반등세가 이어질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그려나가는 2023년도에 매크로 시황관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의 IPO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현재 매크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물가는 원자재 가격은 이미 꺾여 있죠. 그쵸? 당연 연준의 중단 발표와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024년도는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좋게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힘든 매크로 시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2023년도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3, 4병에 대한 충분한 대형 이벤트와 모멘텀, 대형 M&A, 그리고 쏟아지는 모멘텀들과 재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실적 기반 성장 위에. 자, 셀트리온의 오늘 월봉입니다.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매물대 돌파 직전이겠죠. 그쵸? 여기 매물대 상승권의 궤도 상승 진입 구간의 궤도 직전입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없다. 자, 일본 기준으로 봐도 확연히 늘어납니다. 자, 볼까요? 그쵸? 이렇게 며칠 만에 강한 상승 이후에 밀려나갔을 때 상당히 지치죠? 좀 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찔끔 바닥 빵 찍고 상승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즉 여기 찍었던 물량을 고스란히 소화하고 여기 매물대 18만원 금방 매물대 뚫으러 가겠죠. 상승 궤도 직전이다. 자, 그동안에 2년 이상 쉬어왔죠? 우리 시간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야죠. 이제 셀트리온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와 함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겠습니다. 선동열 방어율을 다시 한번 찍었네요. 국보급 투수였었죠. 0점대 방어율 진기록이죠. 0.74 131 증시에서 주가가 반등에 나와도 상승에 나와도 공매도 매매 비중이 없다. 공매도 치를 물량이 아예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년 동안 준비를 했었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개인의 600만 주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진짜 개인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들의 물량도 많이 포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창구가 외국인 창구,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 기관에서는 연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거래량은 50만 9천 주. 오늘 2.30 상승 마감.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실려야 됩니다. 100만 주 이상 최소.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5.78, 거래량은 99만 주, 오늘 2.0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7.91, 거래량은 31만 주, 오늘 2.9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04만 5천 주예요. 4만 6천 주만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190만 주대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6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최대치 대비 대체 잔고는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다. 11년의 전쟁을 끝내려고 그들이 떠나갈 준비를 이미 1년 이상 해왔다. 지금 개인들은 아무도 관심 없죠. 그쵸? 외국인과 기관만이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 바닥권에서 1년 이상 손바뀜이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어올리겠죠. 막 돌파가 나올 때 1번 라인, 2번 라인 근처쯤에서 개인들은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소득이 쏟아질 겁니다. 또 달라붙겠죠. 그리고 고점 돌파 나올 때 미친 듯이 달라붙을 겁니다. 그때 일부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1차 목표 구간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에 모건 스탠리와 JP모건이 찔끔 들어왔고요. 호가창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신한 그들끼리 왔다 갔다 했다. 무언가 바빠 보이죠? 삼성도 매도해서 국내 공매도 몸통 창고이죠. 키움도 왔다 갔다 했다. 무언가 상당히 분주한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한 듭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형 쌍끌이 매수가 당연히 들어왔겠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계 창구로 약 5만 주, 49,500주, 기관 창구로 14만 3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은 금융투자가 6만 6천 주, 연기금이 4만 4천 주, 투신과 사모펀드가 각각 12,000주, 19,000주, 보험은 1,600주 가까이 1,586주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오늘도 18만 9천 주, 약 19만 주 매도하면서 한 달 기준 무려 100만 주. 이 물량이 고스란히 기관 쪽으로 63만 주, 외국인 쪽으로 36만 6천 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63만 주, 62만 8천 주 중에서 연기금이 30만 주, 투신이 10만 주, 금융투자가 9만 8천 주. 자, 나머지 기관들이 사이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좀 많죠? 그쵸?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연기금은 4거래일 빼고 한 달 기준으로 16거래일 온통 매집하였다. 기관들 대부분의 움직임이 그래요. 왜 그렇죠? 2023년도 셀트리온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싼 거예요. 주가가 실적이 성장하고 모멘텀이 줄줄이 쏟아지는데 주가가 싸다. 돈을 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다가온다. 헬스케어 역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창고를 통해서 6만 7천 주,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3만 5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6만 7천 주는 사모펀드가 대부분 담당했고요. 사모펀드가 6만 2천 주, 투신이 1만 4천 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1,900주 찔끔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와 보험은 각각 4,500주, 2,8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만 5천 주 매수했고요. 개인은 다시 한번 11만 2천 주를 매도하면서 한 달 기준 무려 127만 주 매도. 이 물량이 고스란히 기관으로 93만 주, 외국계 창구로 21만 1천 주, 27만 주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93만 주는 누가 거의 대부분을 담당했나? 금융투자가 40만 주, 중심이었고요. 사모펀드가 21만 주, 투신이 18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7만 7천 주 들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제약도 하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1,800주, 많지는 않지만 들어왔고요. 기관은 7,622주 들어왔습니다. 기관 물량은 금융투자가 1,360주, 그리고 투신이 2,355주, 연기금이 2,500주, 사모펀드가 1,479주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제약도 개인은 2만 주 매수인데 기관이 2만 9천 주 매수예요.
외국인만 56,000주 매도이다. 얘도 이제 보합권으로 3대 주체가 0으로 거의 수렴해요. 기간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외국계도 플러스로 돌아서겠죠. 개인도 마이너스의 증가폭이 확대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형제 다 제약이 가장 안 좋았죠. 얘가 큰형과 작은형을 따라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상승궤도 진입 직전이다. 자, 이미 차트가 증명해 나가고 있죠. 상승궤도 진입 직전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양봉, 그리고 5월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찍을 준비가 되어 가죠. 여기 1번 라인 돌파하고 그 다음 2번 라인, 3번 라인입니다. 요때쯤 미디어에서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 돌파 나올 때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2023년도 셀트리온의 한 해가 되기를. 그동안에 2년 가까이, 2년 이상을 쉬었죠. 한풀이. 자, 이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가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